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의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 13곳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광화문과 가회동, 효창공원, 풍납도성 일대는 역사 문화 중심지로 사근동과 구로이동 등은 근린재생형으로 선정한 겁니다. 이렇게 서울 곳곳의 도시재생은 활발한데 기존에 추진하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결국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 시위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4월 1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쪽 합의 서울시청을 상대로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세운상가 일대를 공중보행로로 연결하는 사업에 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역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성동구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10명 중 6명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이용률입니다. 앞으로 서대문구 주민이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됩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자전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과 관련해서 서울 곳곳에서 주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마 아파트에 이어 이번에는 송파구 잠실 5단지 주민 2천여 명이 집회에 나섰습니다. 정부 눈치 보지 말고 국제 설계 공모를 조건으로 약속했던 인허가를 즉각 이행하라는 겁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송파구 잠실 5단지 조합원들이 서울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주택 재건축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조합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잠실 5단지 재건축에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하면 인허가 절차 축소는 물론 건축 심의 기간을 단축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것. 서울시의 뜻대로 국제 현상 공모를 진행했지만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은커녕 정부 눈치로 부당하게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의 고유 권한인 정비 계획안을 지금은 정부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인허가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조합이 수용했던 다양한 조건들도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합은 조합원들의 부담을 감내하고 기부 체납과 근대 문화유산 흔적 남기기 등 과도한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정비계획이 통보되면 조합은 그 통보된 내용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조합이 그렇게 수립해서 서울시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서울시는 잠실 5단지 인허가 지연과 관련해 고의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심의 시점 또한 조율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한편 송파구 잠실 5단지 재건축권은 지난 2017년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권소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 국제현상공모가 끝났지만 수권소위원회의 심의는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입니다. 서울시는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세운상가 일대를 공중보행로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단계 사업이 시작됐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상가 바로 앞을 지나도록 설계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진양과 인현상가 아래 인도와 차량 통행로입니다. 일부 기둥은 심각한 균열로 지지대를 받쳐놨습니다. 전체적인 보강 공사가 한창입니다. 종묘에서 세운상가를 지나 남산까지 이어지는 지상과 공중 보행로의 한 구간으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논란은 있지만 일부 상인들은 지난 2014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거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아파트에 리모델링 하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요. 오랫동안 이런 흉물스러운 건물로 그냥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구간, 인도에 파란색 페인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2년 전 세운상가 철거 계획의 하나로 사라진 삼풍상가와 호텔 PJ 구간에 폭 4m의 공중보행로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겁니다. 인근 상인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철거하고 나니까 이거 훤하고 밝고 좋잖아요. 통풍도 잘 되고.
근데 지금에 와서 또 여기 육교과를 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지 지금. 그 지금 기존에 해놓은 것도 아주 이 평가 아주 좋은 평가는 안 받고. 더욱이 기둥이 인도에 세워지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면 최소 몇 개월 동안은 영업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 공사를 위해 상가 입구 바로 앞까지 땅을 파야 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커피도 있고 양손에 들고 가셔야 되는데 그 불편함을 저희가 손님들한테 안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가 시작되면 가게는 이제 못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낙후된 세운상가 일대에 전면 철거 방침을 거두고 지난 2013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2년 전엔 세운과 청계, 대림상가의 공중보행로 설치와 시설 개선을 마치고 지난해부터 2단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논란에도 내년에 사업이 끝나면 좋아질 거라며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좋게 저희가 이제 공공에서 만들어 드리는 건데 당장은 이제 좀 불편하고 하시니까 이제 조금 그 공사 민원 차원에서 조금 요즘에 그렇게 많이 이제 그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2단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보다는 활성화가 될 거고. 다시 세운 2단계 사업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20개월. 사업 예산만 462억 원에 달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다시 세운 2단계 사업의 핵심인 공중보행로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공사가 끝난 다시 세운 1단계 사업 구간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계속해서 조아연 기자입니다. 공중보행로를 정비하고 청년 창업 공간을 마련해 낙후된 세운상가 일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다시 세운 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된 세운과 청계, 대림상가가 새 얼굴을 갖게 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은 어떨까? 청년 상점과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한 메이커스 큐브는 곳곳이 닫혀 있고 상가와 상가를 연결한 3층 공중보행로는 몇몇 사람들만 지날 뿐 한산한 모습입니다. 완전 몰랐어요. 오늘 아예 처음 와봤어요. 완전 헤맸어요. 그래서 이 3층에 있다는 이런 길이 있다는 것만도 몰랐어요. 공중보행로 아래층에 만든 또 다른 보행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3층 보행데크 아래에 있는 2층 보행로입니다. 이곳은 2층 상가로 진입하는 다리와 화장실, 청년 창업 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오가는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사업 추진 당시 상권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었던 상인들.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상권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긴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몸소 느끼는 거는 저희가 그런 건 아직까지는 모르고 하여튼 외관상은 좋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괜찮아요. 세운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한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과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이 어려움은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로 건물 외관이 깔끔해지고 옥상 공원과 보행로를 찾는 유동인구는 생겼지만 상점으로 발길이 이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 찾아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체감이 되는 장사는 아직 그렇게 느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로서 그냥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활용되지도 아니하고 관광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볼거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먹을거리도 없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몇 백억 들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게 왕창 활성화될 거다. 활성화 상인 입장에서는 활성화하는 게 매출이 오르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잘 팔리는 건 아닐 거예요.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하루 평균 2천여 명이던 방문객을 13,000명까지 끌어올리겠다던 서울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상권 활성화는 여전히 상인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비교적 운영이 투명하고 또 안정적인 보육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많은 영유아 부모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동구 공보육 이용률이 60%에 다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겁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2019년 3월 기준 성동구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는 6,900여 명입니다.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4,100여 명,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59.4%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2위인 서초구에 비해 10% 가까이 높고 27%로 최저 이용률을 기록한 은평구에 비해선 무려 32% 이상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주변에 좀 어린이집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약간 좀 저희가 대기가 순번이 길어도 이게 복수로 많이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다른 구들보다는 더 들어오시기가 나은 것 같아요. 현재 성동군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달 초 개원한 2곳의 어린이집을 포함해 모두 77개소입니다. 5년간 30곳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 결과입니다. 이렇듯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교회 등 대형 건물의 용지를 협상 끝에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과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무엇보다 왕십리와 금호 옥수 지역의 대대적인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과 어린이집 개소에 대해 사전 협약한 덕분입니다. 공동주택가 그리고 종교시설 등 다양한 민간시설 협력을 통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구는 연말까지 4곳의 어린이집을 더 확충해 당초 목표였던 공보육 이용률 6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구로구가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는 지난 5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항공기 소음으로 공항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에 동의 없는 국제선 증편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국제선 기능 강화와 운항거리 규정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글로벌 신성장 거점의 관문, 김포공항 육성 관리 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시회 역시 최근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송파구가 이달 말까지 불법 광고물 야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대형 풍선 간판과 배너 간판, 빛공해를 유발하는 점등 간판 등입니다. 특히 음식점이 밀집한 가락본동과 방이동, 가락이동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은 상권 보호를 위해 2차례의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으로 서대문구 주민들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확충되고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 보급이 확대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자 수가 늘면서 사고 위험성도 커진 상황. 해마다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5천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서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서 자전거 도로가 좀 많이 늘고 있고 그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그 자전거 이용률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보장과 그 자전거 이용 좀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내년 4월 9일까지.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다치거나 걷다가 자전거에 부딪혔을 경우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위로금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되는데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사고 처리 지원금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서대문구가 아닌 국내 어디서라도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사고 접수는 해당 보험회사나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기능에 육아방과 주차장 같은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복합청사 형태가 많습니다. 중랑구 망우 3동 주민센터도 최근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과 결합된 형태로 조성됐습니다.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힘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랑구 망우 3동 주민센터가 새로운 터에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으로 그동안 심각했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동주민센터와 주차장을 결합한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망우 3동이 이렇게 우선 이 새롭게 주민센터를 이렇게 개청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망우 3동 주민 여러분들의 염원이 이렇게 이 새롭게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그 불편한 공간을 참아주시고 또 짓는 공사기간 동안 성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층엔 민원실과 대강당, 자치회관과 북카페 등을 갖춘 동주민센터가 2, 3, 4층엔 주차면 55면을 갖춘 주차장이 들어섰습니다.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되는데 망우 3동 지역의 거주자 주차 대기 수요를 20% 이상 충족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망우 3동에 주차장 넓은 거 들어와서 상당히 좋고요. 우리가 망우 3동은 강당이 작았었어요. 그래갖고 프로그램이 배우고 싶은 거는 많은데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것도 생기고 또 아이들과 같이 책을 보면서 차 마시는 거 이게 들어와서 북카페 너무너무 좋아요. 망우 3동 화이팅! 40년 만에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한 망우 3동 주민센터.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창업자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일과 주거가 동시에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성북구 도전숙. 어느덧 9곳이 문을 열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 입주한 창업자들의 성과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자체적으로 산소가 나오는 마스크를 개발한 서준걸 씨. 요즘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 국내외로 밀려드는 주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 마땅한 작업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북구가 제공하는 도전숙에 입주한 뒤 맘 편히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사업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자본금이 한정되어 있고 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끄집어내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자본금이거든요. 그 역할을 도전숙이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정릉동에 첫 문을 연 도전숙. 성북구와 SH가 협력해 월 평균 20만 원의 임대료로 임대주택의 일부를 창업자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 임대주택과 다르게 일과 주거가 동시에 가능한 공간입니다. 현재 9곳의 도전숙이 문을 열었고 모두 131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태. 이 중 작년 한 해 동안 약 5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가 15곳에 달합니다. 또 도전숙을 이용했던 입주자 중 10%는 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습니다. 매출 한 5억 이상 나오는 기업들도 한 10개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한국 최고의 대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은 업체도 있고 해외 진출을 눈앞에 두고 성과를 올리고 있는 업체도 있고. 현재 성북구 보문동에 도전숙 10호를 완공한 상태이며 오는 5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까지 4곳의 도전숙을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공격 시간 12초, 일반 농구 코트의 절반 크기. 간단히 즐길 수 있고 박진감도 넘쳐서 3대3 농구는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권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3대3 농구 리그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선수 지도를 받고 BJ와 함께 시합에도 출전합니다. 이재용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난생 처음 찍어보는 프로필에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소에 하던 패스 연습을 통해 몸을 풀어보지만 긴장감을 떨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금이 일단은 역대급인 것 같고 긴장감은 아직 여전한 것 같습니다. 딜라이브 디지털 OTT 방송과 아프리카 TV가 공동으로 주최한 12 코리아 3x3 학생 농구 리그가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는 서울과 경기 권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입니다.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나와보게 됐습니다. 한준혁 선수처럼 이렇게 3대3 유명해지고 싶어서 나왔어요. 여기 딱 싹 쓸어먹고 가겠습니다. 이번 리그엔 한준혁과 김태관을 비롯해 3대3 프로 농구 선수 6명이 멘토로 참가했습니다. 또 킹기훈과 철이형 등을 비롯해 인기 BJ 6명이 구단주를 맡았습니다. 만약에 좋은 결과 있으면 이제 선수들에게 농구 용품이라도 제가 좀 지급해보는 걸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경기를 통해 구단주와 멘토에게 뽑힌 고등학생 18명에겐 리그 출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고등학생 3명과 구단주 멘토가 각각 한 명씩 모여 팀을 이룬 겁니다. 6팀은 앞으로 상금 500만 원을 걸고 오늘 13일부터 시작되는 예선 라운드에서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금천구의 함께 그린 카페가 어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문을 연 함께 그린 카페에는 20명의 어르신이 격일로 4시간씩 바리스타로 근무하며 커피와 차,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판매합니다. 금천구는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 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가산 디지털 단지 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시니어 카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소식에는 유성훈 구청장과 이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철도공사 수도권 서부 본부장 등이 참석해 함께 그린 카페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오전까지 쌀쌀한 날씨는 오후부터 풀립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낮 기온은 오르겠지만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예보돼 있어 봄나들이 준비하는 상춘객들에게 목리를 부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